시장이 제대로 상승하기 위해 필요한 거시경제의 흐름, 그리고 리플과 함께하는 금융시장의 미래,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요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시장의 추세, 그 중에서도 상승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분석해보려고 하거든요. 현재 시장은 미국 거시경제가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이 다시 나타나면서 암호화폐는 정책 입안자들의 발전에 반응하고 있는 상태인데,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소식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비트맥스의 창립자이자 암호화폐 옹호론자인 아서에이즈의 분석에 기반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영국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만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낮은 이자율이 자동적으로 위험자산의 가치를 높인다는 가정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일단 헤이즈는 금리 인하가 종종 위험자산의 가치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인하가 주로 USD, GBP, 유로, 일본 엔과 같은 통화 간의 이자율 차이를 줄이는데 기여할 뿐 비트코인의 가치를 크게 증가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위험이 다시 나타나 상승을 방해할 수 있고, 중앙은행의 자산 대처 대조표 확장, 즉 화폐 발행, 돈의 양을 늘려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캐리 트레이딩은 트레이더들이 선물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것으로 현물시장과 선물시장 간의 가격 차이에서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헤이즈는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트레이더들이 달러 엔 캐리 트레이드 포지션을 청순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그는 금리 인하가 시장을 일시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지만 달러와 엔 사이의 이자율 차이를 더욱 좁히는 것을 가속화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는 엔화를 더욱 강화시키고 캐리 트레이드 포지션에 추가 청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를 종합해보면 현재 엔화로 자금을 조달하는 글로벌 금융 자산의 규모가 수십조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엔화가 빠르게 강해짐에 따라 엔캐리 트레이드가 급격히 청산되면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시장 반응이 USD, GBP 또는 유로의 소규모 금리 인하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압도할 것이고, 연준, BOE, ECB를 이끄는 관리자들이 엔화 강세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자산 대차 대조표를 확장하고 완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하락을 끝내려면 더 많은 화폐 발행과 연준의 자산 대차 대조표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 금리 인하 한 가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이와 관련된 거시경제의 흐름 참고하셔야 하고요. 더불어 시장이 기다리는 또 하나의 소식은 바로 트럼프의 행보이죠. 도널드 트럼프가 암호화폐에 대한 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상태인데, 기대감의 증거로 비트코인이 미국 세션 시작과 함께 6,100만 달러를 향해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트럼프는 X를 통해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 계획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발표와 함께 그는 자신의 아들 도널드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가 홍보한 디파이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우리는 암호화폐 세계를 크게 흔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산금융이 미래입니다. 뒤처지지 마세요. 라고 매우 기대감 있는 멘트를 전했고, 그의 아들 에릭 트럼프 역시도 저는 정말로 암호화폐 디파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큰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라고 멘트를 전하며 기대감을 더했는데, 시장은 이러한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트럼프가 무엇을 말할지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암호화폐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그의 경향이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미 트럼프는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통해 게리 겐슬러 해임과 재무장관으로의 전략적 임명과 더불어 미국의 비트코인 예비금을 설립할 계획까지 알리면서 시장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죠. 따라서 트럼프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정책과 로드맵을 제시하는지는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봐야 할 소식이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다음으로 긍정적 소식 하나 체크해 볼 건데, 현재 다양한 지표들은 시장이 바닥이라는 신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일단 먼저 목요일 기준으로 장기간 코인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눈에 띄는 급증이 있었는데, 이 지표는 이전에 비활성 상태였던 비트코인 주소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 관련 지표가 목요일 아침 3,416만으로 치솟아 8월 5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당시 시장 하락으로 10억 달러 이상이 청산되었고, 이 지표는 움직이기 전에 보유된 시간과 움직인 코인 수를 곱하여 휴먼 코인의 움직임을 추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기 보유자들은 자주 코인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지표의 급증은 종종 시장 추세의 변화를 예고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지표가 급등한 이후 비트코인은 약 1% 상승했고, 가격 급등이 이 지표와 같이 동반될 때가 바로 저점임을 나타낼 때가 많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시장이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그래도 주요 지표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임을 나타내고 있고, 이 외에 거시경제 상황에서 미 연준의 스탠스와 트럼프의 행보를 같이 살펴보며 시장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이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관점일 뿐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이 다시금 불이 붙고 있고,
있고 거시경제 방향성 자체도 암호화폐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결국 시장은 우상향할 것이라는 말씀 또한 강조드릴게요. 다음은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그 중에서도 현재 XRP의 가격과 리플의 글로벌 금융 채택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볼 건데, 리플의 채택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의 촉매제, 합리적인 가치 제한 및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힘이 될 수 있는 주요 측면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거든요. 먼저 리플과 산탄데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탠다드 차타드를 포함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 기관 간의 여러 파트너십 계약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이러한 기관들은 지금까지 리플과의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아직은 테스트 모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실제 그들의 생태계에 리플이 아직은 제대로 통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때문에 XRP의 가격이 큰 변동이 없는 이유일 수 있어서 은행 및 기관들의 이러한 테스트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다면 XRP 가격 역시도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이러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수요가 개선되고 투자자들이 보유량을 늘리게 되고 시장 감정이 강세로 바뀌고 가격이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려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XRP의 가치에 대해 다시금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유틸리티 자산으로서 XRP에 대한 수요가 생겨 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이라는 이러한 긍정적 분석은 사실 예견된 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현 시점에서 리플만큼 기존 금융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기업들은 테스트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는 SEC라는 장애물에 가로막혀 리플 자체적으로도 제대로 된 생태계 확장에 걸림돌이 있었고,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이용하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러한 장애물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생태계가 확장됨에 따라 리플의 미래 전망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XRP의 시세 상승은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현재의 리플 XRP는 투자자로서도 접근하기 매우 매력적인 코인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한 꾸준한 브리핑을 듣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필히 부탁드리고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도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항상 구독자분들의 성토를 기원합니다. 크립토피아였습니다.